이진숙 방통위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인사청문회인데 이례적으로 이틀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또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대목이 뭔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대변인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틀 동안 이례적으로 뭐 장차관 아니고 네. 차관 아니죠.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는 그랬던 적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방통위는 이틀 연속 양일간 하는 건 또 이례적이고 최초라고 최초겠죠. 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물어볼 게 불러야 많다. 될 증인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청문회 동안 짚어야 될 대목들을 제가 혹시 네. 빼먹을 수 있을까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 쭉 해주시죠. 네, 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MBC 본사 임원으로 재직했을 때 법인카드 사용처 이거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총 216건을 호텔에서 썼어요. 금액은 5,900여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MBC 뉴스 보도를 보니까 중구에 위치한 특급 호텔 예. 하나 플라자 호텔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만 152건 썼고 5천여만 원을 사용했어요. 호텔을 왜 이렇게 특급 호텔을 5성급 호텔을 왜 갔을까? 그러니까 MBC 주변에도 커피 마실 수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왜 호텔을 뭐 갔지? 호텔 커피숍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보니까.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또 63빌딩 신기하죠. 하나플라자 호텔과 63빌딩. 하나그룹에서 하고 있는. 고급 식당에서는 141건 사용했고 7,500만 원 여만 네. 원을 네, 여기서 쓴 걸로 드러났습니다. 어허. 그리고 세월호 참사 편파 보도 책임자로 지목이 됐는데 전원 구조 오보를 했고 제가 이 당시에 국방홍보원에서 라디오 DJ로 활동을 했을 때인데 예. MBC에서 준 보도니까 그대로 정확하니까 받아쓰라고 해서 300명 넘는 전원 구조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보를 그리고 다시. 그 중간에 예. 정정해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음. 아니야 저쪽에서 말 없는데 하지 말아야 돼. 라는 얘기를 했기 그래요.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해자들도 그렇고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던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이건 기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선박, 승객이 가입한 보험금 계산한 액수도 맞아 표로 기억납니다. 짜서 그 그걸 보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꼭 세월호, 12구 이태원 참사 등등 어떤 그 참사가 나오면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못했던 것에 책임을 뭐 묻거나 아니면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돈바라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히 그렇게 네. 얘기를 안 했어도 라는 분위기 뉘앙스를 자체를. 풍기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간 잠수사 죽음이 국민들 조급증 때문이라는 논란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셔야 될 거고 네. MBC 김재철 사장 대변하면서 이거 170일 넘게 그때 MBC 직원들 아마 파업했죠. 민주당에도 같이 이때 파업 동참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것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노조 파업을 비난했었고 직원 사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진숙 김재철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어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 때 그러니까 2015년 3월 이후입니다. 네. 자택이 대치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 나폴레옹 빵집 4,000원부터 나폴레옹 빵집이에요. 예. 네, 어디 뭐 4월의 보리밥집 이거 그러니까 아. 저 아는 곳이라서 상호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 거기 가서 뭐 12,000원부터 97,000원까지 뭐 두세 명씩 와가지고 밥 먹거나 아니면 12,000원이면 혼자 갔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금액을 보면. 식사를 거기 가서 본인 카드로 하지. 예, 이 사용했던 거. 업무 시간인지 아닌지 또 그 위치가 서울이다 보니까 왜 거기 법카를 썼는지. 그리고 정말 이거는 너무 쇼킹했던 게 네. 2018년 1월 8일 이때 이제 그만두기로 했던 시점이에요. 예. 서울로 올라와서 제과점에서 44만 원어치 한번 긁고 그다음에 53만 원어치 한번 또 쪼개서 긁고 그래서 근 100만 원어치를 제과점에서만 쓴 거예요. 빵집에서만요? 빵집에서 많이 사셨네. 많이 선물용이었던가? 그러니까 이게 사의 표명했던 그 시기고 아하. 또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아예 예. 유력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4일 전에 본인이 사표를 툭 던지면서 1억 8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해 갑니다. 이게 그 전에 던져서 가져갔다. 네. 법카로 골프 치러 가고 단란주점 가고 뭐 100만 원씩 긁었다는 얘기 일단 보도로 다 나온 보도는 얘기니까요. 나왔는데, 예. 그리고 뭐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그 방송 욕심이 좀 있으셨던지 네. 거기 앵커로도 출연을 해서 아랍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셨나요? 네. 그래서 MBC 대전 MBC 직원들이 네. 우리가 뭐 알자르 뭐 대전 총국이냐
뭐 이런 비판하면서 뭐 방송국 사유화했다. 아. 그래서 나가라 했던 네, 노조들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강미정 대변인이 쭉 정리해 주니까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할 그리고 한 수가 가지 있- 중요한 예. 거. 일단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1호였어요. 황교안 기억나요. 의원 있을 때. 네. 그리고 대구시장 출마했고 2018년 윤석열 대선 캠프 언론특보였습니다. 근데 네. 잠깐 또 해임됐다가 다시 윤석열 캠프 시민사회 총괄본부 대변인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 네. 이 얘기만 들어봐도 딱 각이 나오죠. 정치적으로 또 네. 그리고 뭐 어떤 토론회나 아니면은 SNS상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의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던데 의혹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문회 이제 네. 앞서 사전 질의가 나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서류로 제출하는데 정말 성의 없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였을 때 네. 냈던 답변이랑 어, 토씨 하나 틀리지 뭐, 않고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같은 백- 마음인가? 같은 마음? 이심전심? 이심전심. 아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 너무 베꼈다. 띄어쓰기까지 똑같습니다. 누가 썼는지 가리고 보면 몰라요. 두 부분이나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MBC 민영화를 목표로 마지막 그 반지의 알로 끼워진 분 아닌가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좌파 연예인 좌파 우파 연예인 찍어내기 뭐 이런 논란도 있고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네, 작성했던 논란이 있어요. 유인촌 장관도 지금 현재 문체부 장관이잖아요. 예. 아주 잘 맞는 두 분이죠. 그래요. 우리 부대변인 어떻게? 글쎄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 가장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뽑아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정말 가장 편파적이고 네. 이런 인사를 어떻게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지 아하. 이 역시도 정말 윤석열 정부의 작은 이득 방송 예. 장악이라는 작은 이득을 보고 정말 국민들 열불나게 하는 국민들 인내력 테스트하는 그런 인사라고 보고요. 네. 사실 뭐 이분들 관련해 갖고 뭐 버카로 수십 번 골프 단란주점 100만 원 결제 이런 사항도 있지만 이분이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임원으로 재직했을 때 너무 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너무 많은 그 방송 종사자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옴으로 인해서 방송계는 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겠어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잘 밝혀가지고 꼭 낙마시켰으면 합니다. 자질 검증, 도덕성 검증 꼭 잘해서 진짜 이거 김병주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이 이진숙 후보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대일 관계에 대해서 일본은 현재 한국과 자유주의 동맹 국가라고 했어요. 그래요? 네. 사상이 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나중에도 사과도 했잖아요. 한미일 동맹했다가. 이걸 어떻게 해명할지. 이걸 그러니까 사과까지 했던 대변인이 나와서 수정했고 맞아요. 논평도 바꿨고요. 그런데 자유주의 동맹국이라고 동맹국이다. 발언을 한 게 아예 기사 어허.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렸는지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뒤에 이런 얘기들. 아니 네, 이 일본이 했습니다. 독도의 야욕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 나라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시급한 현안으로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무조건 첫 번째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임명이 되자마자 바로 처리하겠다. 그걸 먼저 하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공영방송 MBC를 그러니까 방문진을 포함한 네. 공영방송 이사진들 받고 있잖아요. 지금 지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자마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이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네.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요. 목이 메네요. 참 이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얼마나 지금 너무나 이 방송인이시니까 화가 나시면 한준호 의원이 정말 잘하시고 목이 메서 지금 말씀을 더 못 하시는데 그만큼 이 사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언론 자유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또 사안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된 청문회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 하실 거 생각을 합니다. 오마이 TV가 생생하게 여러분께 현장의 모습을 입체 생중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